미래가 기대되는 포항 펜타시티의 첫 분양단지입니다. 중도금 이자에 관한 사항이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확정되었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연북 아파트와 함께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1차, 2차 함께 살펴보시죠.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1차의 경우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 266-1번지 펜타시티 A1 블럭의 874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특별 공급 24일, 1순위 25일, 2순위 26일 되겠습니다. 1차와 2차 청약 접수 기간은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당첨자 발표일이고요. 1차의 경우에는 12월 2일입니다.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2차의 경우에는 대련리 산 262-1번지 펜타시티 A3 블럭에 들어 오고요. 454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중복 청약이 가능하겠죠. 특이사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엘리움 1차의 경우에는 84BC 116, 117을 공급하고요. 엘리움 2차의 경우에는 84ABC와 116, 117을 공급합니다. 분양가는 3억 8천 최대 금액이고요. 입주 예정월은 2024년 11월로 동일합니다. 대방 산업개발에서 짓습니다. 자, 그럼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네이버 지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은 홈페이지에 워낙 잘 만들어 두어서 요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KTX 포항역에서 남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펜타시티가 있고요. 그 안에서 A1 블럭과 A3 블럭이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1차, 2차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구역 앞쪽으로 현재 도로 개통 공사 중에 있고요. 우현동과 이인지구의 도시계획도로가 공사된다면 이동이 상당히 편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펜타시티, 이인지구, 성곡지구, 초곡지구는 포항시 북구에서 큰 발전이 기대되는 곳 중 한 곳이죠. 이인지구의 명성은 여러분들 하나포레나 포항과 KTX 포항역 3구 트리니엔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보다 남서쪽에 위치한 펜타시티 역시 시세의 상승을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 되겠죠. 펜타시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21년 6월 당시 현장 전경이 나와 있고요. 이후에 청약 자격 영상 보여드리면서 제가 촬영해온 2021년 11월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보시면은 펜타시티의 북동쪽으로는 산업용지가 들어오고요. 남서쪽으로는 공동주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1 블럭이 874세대, A3 블럭이 454세대, 합쳐서 1328세대고요. A2 블럭이 1597세대, A4 블럭이 595세대, 합쳐서 2192세대, A5 블럭이 동화건설 522세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합 4042세대 되겠고요. 여기에 단독주택들 들어가면은 펜타시티도 적은 규모는 아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펜타시티뿐만 아니라 이인지구, 성곡지구, 초곡지구 합쳐지면은 아주 볼만하겠죠? 물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론 영상을 통해서 현재 현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펜타시티가 잘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엘리움 1차와 2차는 모두 초등학교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펜타시티 내부에는 국제학교 부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펜타시티 끝에서 보면은 이인지구와 초곡지구, 성곡지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TX 포항역 인근 4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핵은 당연 KTX 포항역입니다. 포항역에서 멀어질수록 힘은 약해지고요. 포항역에서 가까워질수록 시세를 선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 타고 멀리 가고 싶지 않은 거와 동일하죠. 뭔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면은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인지구는 마음 먹고 걸어가면 포항역 걸어갈 수 있는데 펜타시티는 마음을 100번 먹어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런 심리의 움직임을 포항 한화포레나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포항 남구 오천읍 용산리 되겠습니다. 최근 아이파크 1차가 아주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죠. 용산지구와 원문덕지구가 포항 남구의 미래라면 펜타시티, 이인지구, 성곡지구, 초곡지구는 북구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남구, 용산지구의 분위기가 북구 펜타시티에도 이어붙을 수 있을지 혹은 펜타시티는 이인지구의 효과를 누리게 될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비된 신도시로의 이주를 꿈꾸시나요? 물론 포항 전체의 힘이 이곳으로 옮겨올 수는 없겠지만 구도심의 낡은 시가지 정비보다 미래 신도시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또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곳을 선택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구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면 그곳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효과도 일어나게 되죠.
어느 쪽이든 늦지 않게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영상 보시면서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의 청약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투기 과열지구 비청약 과열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니다. 따라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고요.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리고요.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 1순위가 제한됩니다. 당첨일로부터 전매 제한 3년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비 당첨자는 40%를 뽑습니다. 포항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8호 이하는 가점제 40%, 출첨제 60%, 8호 초과는 추첨제 100%를 뽑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도 전자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현재로서는 산 주위에 허허벌판 택지지구다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도심의 빽빽한 느낌보다는 좀 더 자연과 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1차, 2차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 당시에 이 중도금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11월 18일 모델하우스가 오픈하면서 중도금 후이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정비는 유상, 중도금은 후이자 되겠습니다. 전용 84B 3억 7,371만원, 발코니 확정비 804만원, 84C의 경우에는 3억 5,804만원, 발코니 확정비 671만원이고요. 전용 116의 경우에는 4억 9,299만원, 발코니 확정비는 1,242만원, 전용 117의 경우에는 4억 3,924만원, 발코니 확정비는 817만원이고요. 숫자가 읽기가 어렵네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후이자 대출,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계약금 100만원, 잔금은 나머지 되겠고요. 1차와 또 금액이 다르네요. 전용 84A의 경우 3억 8,195만원, 발코니 확장비 1,031만원 되겠고요. 84B의 경우에는 3억 6,822만원, 발코니 확장비 804만원, 84C는 3억 4,555만원, 발코니 확장비 671만원, 전용 116의 경우에는 4억 8,671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1,242만원, 전용 117의 경우에는 4억 3,296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817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약 조건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84 당첨 시 계약금 10% 3,819만원, 발코니 계약금 100만원 해서 3,919만원 들어가고요. 116 당첨 시 계약금 4,929만원, 발코니 계약금 100만원 해서 5,029만원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분양가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들어가고 중도금이 후이자로 책정이 되니까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야, 이거 84는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형이 조금 더 저렴하게 느껴지고요. 전용 84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454만원, 전용 116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419만원입니다. 아니 대형이 더 싸네. 오히려 대형이 더 탐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자, 비교 입지를 통해서 과연 이 금액 적정한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펜타시티에서 2인 지구까지는 대략 반경 2km 정도 거리가 되고요. 2인 지구 내에 위치한 하나포레나 포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하나포레나 포항이 2인 지구의 시세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가격이 프리미엄 1억 정도 해서 4억 중반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낮은 가격으로 보시면은 3억 7,400만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미엄이 한 4천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최근 들어서 호가에 살짝씩 조정이 있는 것 같다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거의 대다수 매물을 확인해보면은 4억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대장이니까 그렇고 옆에 있는 3구 트리니에는 어떨까요? 사실은 뭐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가죠. 3구 트리니의 경우에는 84 고층이 프리미엄 6천에 3억 8천 정도 형성하고 있고 거의 중심되는 가격은 3억 중반선이 되겠네요. 낮은 가격 보시면은 3억 초중반도 있습니다. 한 3억 3천 정도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펜타시티의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만은 않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84의 경우에는 어쩌면 펜타시티가 입지적으로 조금 더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형의 경우에는 한번 비벼볼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포항시의 가장 높은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일까 보니까 남구 대잠동의 포항자이고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포항자이의 실거래가가 6억 3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아래로는 지곡동, 효자동 위치하면서 5억선, 4억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펜타시티가 4억 수준에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된다. 오호, 고민을 하게 되네요. 포항시 북구 한번 볼까요? 북구의 경우에는
현재 두호동, SK뷰, 프루지오가 강하고요. 이런 금액은 뭐 납득은 되네요. 두호동이 학군이 괜찮으니까. 장성 프루지오도 처음에 힘듦을 딛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두호동과 장성동 5억선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펜타시티의 가격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 의견이요? 제 의견은 아까 분양가 설명드릴 때 마지막에 코멘트 드렸습니다. 못 들으셨으면 타임스탬프 돌리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조감도고요.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었을 때 조망이 어디가 좋을까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3D로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2D로 봐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겠죠. 전 타입 남동 남서로 배치가 됩니다. 1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4B는 보라색이죠. 남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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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남서. 84C는 타워형이고요. 거실 방향은 정남향 되겠네요. 103동 4호 라인은 일조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116도 남동남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해가 요렇게 돕니다. 그러면은 요 파란색 구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일조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조망은 어디가 잘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조경은 확인해보시면 상당히 나무가 많다 확인해보실 수가 있겠고 주위 환경과 상당히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도 사계절 녹음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종을 심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두었네요. 엘리움 퍼스티지 2차 한번 볼게요. 2차의 경우에는 84A가 있죠. 84A가 뒤에 있다는 점은 살짝 아쉬운데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망이 나오다가 막힐 수 있겠네요. 남동남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84B의 경우에는 이렇게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84C는 타워형, 116의 경우에는 이렇게 남동남서로 구성 되어 있고 117은 타워형으로서 이렇게 조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자랑하는 게 84 타입에서 세대별 공용 창고를 준다는 점, 세대당 1.8대의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은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광폭 거실 이런 부분은 평면도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2대 설치 이런 거 좋네요. 근데 안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동호수 배치도가 어디 있죠?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몰라도 동호수 배치도가 없네요. 어디 있지? 왜 없죠? 아닌데. 엘리움 1차는 지하 3층, 지상 27층이고요. 엘리움 2차는 지하 3층, 지상 29층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A의 경우에는 58세대 공급이 되고요. 2차에서 날개 배치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은 침실, 대형 팬트리 확인이 가능하고요. 거실이 광폭 거실, 침실, 알파룸, 드레스룸, 그리고 주방 옆으로 침실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3베이 판상형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통적인 3베이 판상형의 구조라기보다는 광폭 거실을 선택한 신 3베이 판상형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죠. 평면도에 이렇게 수치를 적어주는 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보는 입장에서 상상하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네요. 눈에 띄는 건 이 광폭 거실입니다. 6.1m 굉장히 넓은 거실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게 84A에서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고민을 해보게 되지만 그래도 집에 딱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는 곳이 거실이죠. 와, 6.1m의 거실 상상을 해보면 상당히 크고 넓다 생각이 듭니다. 한시적으로 프리미엄 무상 옵션을 제공합니다. 중도금 유의자로 책정했으니까 이건 제공 안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나름 합리적인 경제 주체인데 받을 건 받아요. 이어서 84B입니다. A1 블럭의 352세대, A3 블럭의 226세대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면은 침실, 팬트리 넓은 거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여기도 광폭 거실, 침실 1, 드레스룸 파우더룸, 침실 3 위치한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4A와 다른 점은 드레스룸 요렇게 생긴 게 없다라는 거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는 84B이다 보니까 관심도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4C입니다. A1 블럭 218세대, A3 블럭 58세대고요. 원래는 단지 배치도상에서 타워형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치인데 생긴 거는 또 3베이 판상형의 무언가를 얹은 느낌이 되겠네요. 현관 들어오면은 우측으로 팬트리와 침실 3이 보이고요. 거실, 침실 2, 침실 1 안쪽으로 파우더룸, 드레스룸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방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거는 타워형에서는 별로 선호되는 옵션은 아닌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방 한 개를 더 만들 수 없다는 점은 대방에서도 좀 고민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무상 옵션으로 침실 3과 팬트리의 드레스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침실 3이 좀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드레스룸 들어가는데 취향에 맞게 꾸미시면 되겠죠. 저는 복도 팬트리를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옵션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저렴한 116입니다. A1 블럭 146세대, A3 블럭 56세대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인데 북쪽방이 2개가 있다는 점은 독특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침실 2와 3 확인이 가능하고요. 팬트리 작게 있고 거실 광폭 거실인데 6.5m. 이야, 크다. 그 다음에 주방 안쪽으로 침실 4, 침실 1과 알파룸 드레스룸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4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옵션인데 116에 있네요. 유상 옵션으로 주방 특화 이렇게 팬트리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방이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라면 이런 걸 선택하는 거 굉장히 괜찮은 옵션이 되겠죠. 네, 이렇게 주방 팬트리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영상으로 봤을 때 116의 알파룸도 넓이가 결코 작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드레스룸까지의 공간도 작지는 않네요. 이거 제 마음을 너무 대놓고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잘 알아듣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입니다. A1 블럭은 158세대, A3 블럭은 56세대 되겠고요. 여기도 독특한 3베이 판상형 타워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실 2와 3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팬트리 확인이 가능하고 들어오면 침실 안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네요. 자, 거실 주방 기역자로 되어 있고요. 침실 4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는 왜 이런 거 안 넣어줬죠? 네, 그런 옵션 넣어줬으면은 오히려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는데 117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망이 잘 나온다는 점이 장점으로 선택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타워형에서 이렇게 꺾어진 주방 거실은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1차 116, 117, 84A, 84B, 84C 순이고요. 2차의 경우에는 116, 117, 84B, 84C 순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3년의 전매 제한, 펜타시티의 미래 성장 가능성, 포항의 현재 가격 상승과 인기, 그리고 대단지라는 점, 초품화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116과 117이 84에 비해서 면적 대비 금액이 저렴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할 때 입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 효자동의 신축 아파트가 5천만 원 한다라고 하면은 뭐야 하면서 효자동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대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5천만 원 남짓한 돈으로 3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84를 선택하셔서 실거주로 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소요자금은 4천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대형이 시세 증가폭이 더 크다면 어떨까요? 1천만 원을 더 주고 대형에 청약을 했다가 대형에 전세를 드리거나 매도를 해서 84에 입주하는 그런 플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좀 엉뚱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갭 투자, 분양권 투자 모르고 계셨다고요?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바이와 리브의 개념을 바꾸시면 돼요. 이상으로 포항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구 경북 아파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구 경북 부동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정원 제한이 1000명입니다. 이제 몇 자리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그리고 멤버십 전용 채팅방이 있습니다. 나는 좀 조용하고 시크릿하고 프라이빗하게 대경아와 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선택하세요. 강요 아니고 선택입니다. 선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